한복을 입은 선비가 맥주를 마시는 생경한 모습,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날 우리 영혼의 단짝인 치맥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우리는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 4캔 만 원을 당연하게 누리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즐기고 있는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 그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흑역사와 맥주 전쟁의 비밀을 지금부터 아주 핵심만 짚어서 해설해 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놀라운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947년 서울, 갓을 쓰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선비가 여유롭게 필스비어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맥주하면 을의 현대에 들어온 서양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모습은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죠. 생각보다 우리 맥주의 역사는 훨씬 더 깊고 아주 다이나믹한 사연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맥주의 여명기, 두 번째는 끝없이 이어진 주류 시장 전쟁, 세 번째는 우리들의 위대한 유산인 치맥, 마지막으로 수제 맥주의 시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한국 맥주의 시작점, 외국 군함에서 국내 양조장까지의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맥주가 처음 들어온 건 무려 1871년입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국 군함을 통해서였죠. 그러다 1870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일본 맥주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3년 마침내 영등포에 조선 맥주, 즉 지금의 하이트진로와 소화기린 맥주, 현재의 오비맥주 공장이 세워지면서 국내 생산의 막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렇게 일찍 들어왔는데도 1970년대 중반까지 대중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국민술은 여전히 막걸리였다는 거예요. 맥주는 그저 바라만 보는 술이었죠.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1960년대 당시 맥주 딱 한 병 가격이 무려 짜장면 10그릇 값이랑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4에서 5일치 식비를 통째로 쏟아부어야 겨우 한 병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초고급 사치품이었던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한 라이벌이죠. 오비맥주 대 하이트진로의 끝없는 주류시장 전쟁입니다. 시간을 1980년대로 돌려보면요. 당시 국내 맥주 시장은 말 그대로 오비맥주의 천하였습니다. 점유율이 자그마치 80%였거든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제국도 1991년에 최악의 환경재앙이었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절호의 틈을 타고 만년 2위였던 하이트가 1993년에 제대로 일격을 가합니다. 물부터 다릅니다 라는 전설적인 천연한반 수 마케팅, 다들 기억하시죠? 이걸로 마침내 1위 자리를 탈환해버립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이듬해인 1994년 진로쿠어스가 카스를 시장에 던지면서 본격적인 제3차 맥주 전쟁에 불을 붙여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훗날 이 카스를 오비 맥주가 품에 안게 되면서 결국 카스가 오비의 주력 무기가 되고 시장의 판도를 또 한 번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 극적인 격차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카스가 무려 45% 전후의 점유율로 시장의 절대군주로 군림하고 있어요. 하이트질러가 테라와 켈리를 야심차게 선보이면서 맹추격하고는 있지만 각각 10%대와 5%대 점유율에 머무르고 있죠. 카스의 독주를 막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두 회사의 엇갈린 명암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오비맥주는 모기업인 글로벌 AB 인베브의 막강한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원가를 확 낮췄어요. 그래서 무려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죠. 반면에 하이트진로 맥주 부문은 3.9%대로 수익성이 좀 박한 편입니다. 더 뼈 아픈 건 하이트진로가 야심차게 큰돈 들여 내놓은 켈리가 정작 경쟁사인 카스의 점유율을 뺏어오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집 식구인 테라의 파이를 갉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즉 자기 잠식 효과를 낳았다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바로 위대한 유산, 치맥의 탄생. 음식과 맺은 완벽한 조화입니다. 여기 한국 맥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활제인데요. 사실 과거 한국 맥주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탄산은 톡 쏘게 강했지만 유럽 맥주처럼 깊은 메가의 풍미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맥주 회사들은 아예 발상을 바꿉니다. 맥주 자체의 맛을 강조하기보다는
푸짐하고 기름진 안주를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싹 넘겨주는 아주 시원한 윤활제로서의 역할을 마케팅한 거죠. 약간 밋밋했던 우리 맥주가 무거운 음식과 그토록 찰떡궁합을 이루게 된 비밀이 바로 이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맥주의 짝꿍, 치킨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1961년 명동영양센터에서 팔던 값비싼 전기구이 통닭. 이게 0세대 치킨이었고요. 70년대에 식용유와 양계업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대중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튀긴 닭의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양념치킨과 치킨무가 발명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에요. 이 메가 이벤트를 거치면서 치킨 소비량이 무려 30%나 급증했고 이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맥이라는 말을 고유명사처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치킨집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마케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BBQ는 프랜차이즈의 맛과 혁신을 연구하겠다고 아예 실제 치킨 대학까지 세웠고요. 굽네 치킨은 치킨을 시키면 당대 최고의 아이돌인 소녀시대 포토카드를 주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데이트를 쳤죠. 포토카드 받으려고 치킨 시키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 결과 옛날엔 나들이나 야구장 가면 무조건 김밥이었는데 그 자리를 치킨이 완벽하게 밀어내고 차지해버렸습니다. 눈 오는 날엔 치맥인데 기억나시죠? 2014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 천성이가 툭 던진 이 대사 한 줄.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치맥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의 소박했던 야식이 단숨에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로 폭발하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수제 맥주의 시대, 세법 개정이 완전히 바꿔놓은 우리의 음주 문화입니다. 2020년 이전 무려 52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세법은 원재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호흡, 비싼 재료 써서 소량으로 만드는 수제 맥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세금 폭탄에 맞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런데 2020년에 이 기준이 맥주의 용량에만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격 전환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재료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리터당 830.39원이라는 액체의 양에만 동일한 세금이 붙게 된 거예요. 드디어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세금 걱정 없이 최고급 재료를 듬뿍듬뿍 넣고 마음껏 창의적인 맛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그 법적 변화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546%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증명해 줍니다. 종량세가 도입된 2020년 단 10개월 만에 편의점 내 국산 수제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546%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시장의 잠재력이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죠. 이 세법 개정 덕분에 옛날엔 수입 맥주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편의점 사켓 만원 행사에 질 좋은 국산 수제 맥주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제분의 밀자루 상표를 그대로 딴 곰표 밀맥주, 구두약 브랜드인 말표 흑맥주 같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기발하고 재미있는 콜라보 맥주들이 연달아 초대박을 쳤고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칼로리를 쏙 뺀 라이트 맥주나 무알코올 맥주 쪽으로 또 빠르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짜장면 10그릇 값에 엄청난 사치품에서 출발해서 기업들의 피말리는 생존 전쟁, 기름진 음식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룬 마케팅의 진화, 그리고 세법 혁명이 만들어낸 지금의 수제 맥주 열풍까지 정말 다이나믹하죠. 단순한 술을 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깊은 역사를 알고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아마 평소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밤 가장 마시고 싶은 맥주는 무엇인가요?